조교용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으면서 그냥 미안하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의 1년은 사과 하나 받으려고 지금 1년을 기다린 건데 학생들이 들어올 명분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애초에 교육부로부터 받은 그 인원은 200명이고요. 그 200명을 5년간 계속 뽑겠다는 거니까 지금 25년도는 이제 증원된 인원이 150명인데 그 중에 75명을 원래 정원 50명에 더해서 올해 125명이 됐던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계획대로 200명씩 계속 증원하겠다는 게 본부와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런 공간이 없고요. 여기 지금 2025년도 여기 보면 농생대 지금 여기 대형 강의실에서 174명이 한꺼번에 강의하겠다는 거잖아요. 200명씩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00명이 계속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대형 강의실을 뭐 그때는 이제 6개가 필요하겠죠. 계속 200명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아니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뒤에 가서 이런 그 시설 투자라든가 교수를 다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 예산을 반납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분들의 머릿속은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려는구나 의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과 1학년 1학기 2학기 강의 스케줄이거든요. 예과 1학년 여기 보면 강의실은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지금 짜놨잖아요. 대형 강의실에서 하겠다고. 내년에 의대 전임 교수가 35명 가결정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분야별로 다 뽑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무슨 갑자기 의료의 무슨 전문 인력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납니까? 저는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 7월까지가 12명의 교수가 그만두었고 그쵸. 엊그저께 또 2명이 또 내과에서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그만뒀잖아요. 근데 새로 뽑힌 거는 없고 이 교수가 이탈이 많으니까 추가로 배정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2024년 2월부터 그냥 이 사람들은 계속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교수 숫자 충분히 확보됐고 교육할 준비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대에 올 교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임상 교수들 중에서 이제 병원장 발령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분들을 바꿔준 거예요. 그 병원장 발령에서 교육부 발령으로. 병원에 250명 정도 전임 의사가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경력 4년 필수 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사람 35명을 11월경에 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게 그대로 교육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35명을 가배정으로 해줄 테니까 올해 무조건 뽑아라. 이 35명은 누가 뽑힐지가 다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신문만 전환하는. 맞습니다. 수석만 전환하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카데바가 나와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원칙상이 카데바는 밖에 영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요즘 카드가 왜 나왔냐? 이게 공간이 부족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대요. 예전 항상 10구 정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걸 못했으니까 이제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의대 전공다 필수 의료 패키지를 즉시 철회하라. 그냥 우리는 지금 50명 규모지만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훌륭한 의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50명 입학을 해가지고 병원을 돌리고 또 뭐 나중에 이제 교수 요원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 수에 조금은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 한 30명 정도의 정원을 요청을 계속 해온 거예요. 충남의대와 다른 100명 넘는 큰 의과대학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지역에 필요한 의사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오랫동안 충분히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명 정도면 부담 없이 천천히 준비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예.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생 정원에 한
최소한 20% 이상의 추가 좌석이 있어야지 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50명이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60개, 70개의 좌석이 있어야지 되고, 또 정원도 50명이지만 휴학해서 복학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60명 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단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좌석이 학생 정원에 딱 맞으면 수업은 불가능하죠. 일단은 의대 안에는 한 학년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예요. 없죠. 예. 근데 여기서 농대까지는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반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1985년도에 개교했을 때부터 50명으로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50명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보시면 요거는 자리가 한 90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90개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서남대학교 문제가 됐을 때가 2017년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서남대학교 그 40명 정원 중에서 뭐 10명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원광대학교만 일부 받고 나머지는 전북대에서는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어서 저희가 그 이제 받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지역 티오였던 개념이 있어가지고 전북대학교가 그거를 다 받고, 그러면서 저희는 한 명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한 10년 정도는 계속 그 정원을 준비해왔고 요청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 한 20명, 30명 정도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자리를 조금은 여유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증원을 요청을 해왔고 그게 20명, 30명 규모로 계속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명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원을 200명이면 수업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정원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정부의 제안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총장 입장은 충북의대에서 정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20명, 30명이 수업 가능한 정원을 요구를 했지 200명까지 수업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총장님은 정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200명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의과대학 1호관이 있었고 2007년인가 8년에 2호관을 처음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의과대학 공간이 되게 부족했고, 다음에 2023년 말에 오송에 제3호관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초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3호관까지 있는데, 저희는 이제 3호관에 이제 의예과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하는 교과 과정을 다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갑자기 증원이 되면서 오송에 있는 3호관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오송에 있는 3호관도 우리가 한 20-30명 증원이 됐을 때 강의가 되게 강의실을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거기도.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이게 200명이 증원이 되면서 오송 3호관의 기능 자체는 만들어 놓고 수백억이 들어서 만들어 놓고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송에 3호관 지을 때 학교 안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갔던 거예요? 학교 안에 공간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총장님하고 도지사님이 이 충북 지역의 어떤 그 오송 산업단지와 이제 지역에 좀 의과대학이 어떤 기여를 해서 어떤 지역의 좀 시너지, 지역 산업 발전의 시너지 역할을 하기를 원해서 오송에 이제 그 3호관을 짓자고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역 거점 국립의대라서 지역 발전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뜻에 맞게 그냥 그게 준비를 해온 거죠. 일반 이제 학부를 나오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잘 모르실 건데, 의과대학 공부는 강의량이 많고 과목도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 공부를 하면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의과대학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학군단 뒤에 있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예, 그 용지에
그 대체 교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저희하고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임시적으로 뭐 만들 수는 있겠죠. 만들 수는 있는데 또 나중에 또 건물을 지면 수십억 들여서 만든 것들을 또 해체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뭐 억지춘향처럼 진짜 할 수는 있는데 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교의 가장 외진데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해야 되는지 이제 뭐 학생들도 서글프겠지만 교수들도 진짜 진짜 서글프죠. 지금 뭐 의대 교수님들 분위기가 완전 뭐 모래 같아요.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이게 잡히지도 않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 교수들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이직한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병원에 연결됐어요. 생각보다 여기가 땅이 안 넓어요. 여기 보시면 이미 수십억을 받아서 산림청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쪽에 가면 병원인데 병원에서부터 여기 숲길을 걷게 하는 있어요. 그 병원으로 연결돼요.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그 밑으로 이렇게 절벽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아까 우리가 여기가 아까 본관이 저 밑에 있고 빨간 거 요게 임상연구동이라서 여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다예요. 요게 여기 보시면 여기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에서 요 빨간 건물 보이시죠? 요게 임상연구동 우리가 해부학 본 데가 요거예요. 요거 해부학 아까 여기 4층이고 여기 임상연구동이고 그러니까 요 공간이 요렇게 비탈진 굉장히 급경사에 요 공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요게 다 한 거예요. 요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공간이 그래도 산이네 늘래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비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잖아요. 여기는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학생들의 요구도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도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총장님이라든지 도지사님이라든지 뭐 교육부 장관은 본인들이 대학 다니던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것을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또 충북의대가 전국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정원이 된 상황이라서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혹시라도 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정을 받게 되면 입학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졸업해도 의사 국가고시 자격 자체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안전빵으로 일단 합격은 하고 대부분 다 그냥 휴학을 해서 뭐 또 반수를 한다든지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2025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불안하기 때문에 또 학교에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어쨌든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10년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간격을 어떻게 메워야 될 거고 학생들은 또 어떻게 그거를 또 극복을 해야 될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뭐 전혀 지금 뭐 대책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저희가 그 회의 때 그래요. 과연 그 계신 분들한테 본부에 계신 분들한테 아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엄살로 보이냐고. 우리는 지금 학교가 폐교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진짜 불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아니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토론할 자세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는 토론할 자세가 다 돼 있다. 그런데 2,000명은 못 바꾼다는 거잖아요. 2,000명은 못 바꾸고 토론할 자세가 다 돼 있대요.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본부에서 회의하면 준비 다 됐대요. 다 된대요. 그런데 임상시스템 얘기하면 왜 딴 얘기하냐.
왜 지금 논점은 허리냐.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지금 똑같이 본부하고 얘기하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임시 권한 대행께서 사과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없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이런 문제가 있기까지 문제를 만든 조교용 장관이라든지 박민수 차관이라든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으면서 그냥 미안하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의 1년은 사과 하나 받으려고 지금 1년을 기다린 건데 학생들이 들어올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학생들은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뭐 3월, 4월, 5월 그냥 계속 시간은 또 지나갈 것 같고, 근데 입학한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건지는 그건 또 잘 모르겠고, 그 일부는 분명히 반수할 것 같고, 불확실만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어떻게 대안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큰 진짜 대격도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소한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이 지금 매달 수십억씩 적자가 나고 지금 교수들이 지금 하나 둘씩 진짜 뭐 폭망하는 게 아니라 설설 하나씩 빠져나가고, 학생들은 수업이 없고 강의실에 없고 지금 지역의료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가 중간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환자분들은 많이 빠졌나요? 환자들이 많이 빠진 게 아니라 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할 수가 없죠. 이제 365일 당직을 서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교수들이 환자를 많이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당장 제가 뭐 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으면 저조차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의평원 평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전국에서 이제 정원이 된 여러 학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극단적으로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다 뭐 서류로는 뭐 다 된다라고 해서 올렸겠죠.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평원에서 모두 준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의평원이 결국 정부의 정원 정책에 동의하는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한 군데 이상의 불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1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장한테 가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지도로 뭐 다 된다라고 하고, 그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거점 국립대인데 문제 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삼게 되면 우리가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거지.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뭐 저희 대학이 사실 5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의 한 200%가 늘은 건데, 그럼 이제 200% 이렇게 늘은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 4개 동, 그게 한 1,500억짜리 공사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개 동이 140억을 일단 25년도에 이제 예산이 확정돼서 그거 가지고 설계 및 기초 비용, 기초 터파기 공사 비용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이제 28년 3월이 준공이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숫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명을 앞으로 25, 26, 27에 걸쳐서 차근차근 뽑아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2,000명,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000명이고 저희한테는 150명이 증원돼서 총 200명인데 증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증원을 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 가능한 이 50명 수준보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정도 뭐 이 정도를 애초에 이제 바라고 있는 건데, 애초에 저희 구성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냥 200명을 증원해주고 구성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
뭐 건물도 지어주고 교수 숫자도 뽑아준다 뭐 이런 건데 결국 이게 과연 2026에도 이대로 갈지, 이대로 만약에 원상대로 50명으로 줄어든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많은 건물과 교수들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묻고 싶습니다.